그런데 일본이 어떻게 했어? 이 대화를 거절을 했죠. 그것도 굉장히 싸가지 없게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소. 일본 하는 거 보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크랩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KBS 김기화 기자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오늘은 바로 WTO와 일본 얘기를 할 거예요. 너 지난주에 너 임마 지난주에도 일본 얘기하고 아이템이 그렇게 없냐?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일본이 계속 장작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WTO,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 얘기에 대해서 간략하고 짧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아베가 우리나라에 자꾸 압력 넣고 막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무역 보복을 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잖아요.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우리나라 피해자분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결국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손을 들어줬죠.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는 야 이거 1965년에 청구권 협정에서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왜 또 이거 갖고 하냐? 이미 그걸로 끝났다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야 우리는 그거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양국이 같이 한번 그러면 좀 배상을 하자 했는데 일본은 계속 안 하겠다 싫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왜 니네가 한 번 한 약속을 또 어기냐 이런 식으로 일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뭐 법률적이고 국제법적인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긴 얘기예요 엄청. 하여튼데 일본은 그게 싫다 이겁니다. 아베는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와 더 이상 무역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라면서 G20을 최근에 거기에 우리나라 불러가지고 잘 뭐 자유무역 뭐 얘기를 해놓고 그로 끝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아베가 우리나라한테 무역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반도체 관련한 세계 주요 부품들 수출을 규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인지 차례차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다 일본의 어떤 뭐 역사적인 문제 이런 걸 떠나서 한국 주요 사업을 발목 잡기 위한 일본의 큰 그림이다 뭐 이런 썰도 있긴 하지만 그거 뭐 확실하게 뭐 증거가 나온 거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시작한 거는 우리나라 반도체에 꼭 들어가야 하는 세 가지 부품 원료를 이제 팔지 않겠다라고 수출 규제를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요거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뭐 여러분 뭐 뉴스에서 많이 봤죠. 이것 때문에 무슨 뭐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뭐 대책을 찾고 있다. 아니다. LG가 이미 이거에 대해서 뭐 대책을 다 마련을 해놨다. 아니다. 러시아에 이미 수입 루트를 뚫어놨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이렇게 태클이 들어오면은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재고가 다 떨어지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수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 반도체의 거의 뭐 한 60-70%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만들고 있어요. 삼성전자랑 뭐 SK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반도체 누가 쓰냐?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그 폰, 이 크랩 영상을 보고 있는 그 폰에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폰에도 들어가고 갤럭시에 들어가고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가격이 막 요동을 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텔이나 뭐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도 이거 하는 거 싫어. 미국 기업들도. 그래서 일본 측이 얘기도 했어요. 야 이거 좀 그렇게 하지 마. 왜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특별한 이유도 없으면서 왜 그래. 특별한 이유가 뭐냐. 일본이 낸 이유는 그거잖아요. 야 반도체 하라고 우리가 이런 가스도 뭐 판매하고 그랬더니 이거를 북한에 화학 무기를 만들 수 있게 한국이 팔지도 모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안보 이유 때문에 안 팔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뉴스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죠. 반도체 시장 뭐 중국한테 뭐 몇 개월 지금 따라잡혔다. 뭐 몇 년 정도 지금 격차가 벌어졌다. 반도체 시장은 아시다시피 신기술 개발을 계속 하지 않으면은 금방 다른 나라가 따라오거든요. 이 기술 격차라고 하는데 이 격차가 크게는 몇 년 단위, 작게는 몇 개월 단위까지도 추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으면 그 시간 동안 경쟁사들이 이걸 금방 따라잡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반도체 업계에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우위를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한 일본의 큰 그림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뭐 일본이 한국 백색 국가 제외 뭐 지정, 뭐 제외 검토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막 백색 국가가 뭐야? 막 이런 얘기. 여러분 뭐 블랙리스트가 나쁜 건 다 아시죠? 블랙리스트의 반대가 화이트리스트 좋은 겁니다. 일본에는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몇 개 주요 품목에 대해서 수출을 할 때 이 수출 규정을 좀 간소화해주는, 그러니까 쉽게 좀 수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백색 국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빼겠다 이겁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너희 한국에게 특혜를 줘왔는데 이걸 우리가 빼겠어 라는 거예요.
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야, 특혜를 받던 건데 빼면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그냥 뭐 보통인 거 아님?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일본이 이거를 뭔가 우리나라에게 공격의 어떤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것이죠. 이유가 없는데 보복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은 일본 정부가 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 공모를 했는데 참여한 일본인이 3만 명, 그 중에서 90%가 이 제외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건 사실 뭐 어디 뭐 좌표 찍혀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투표한다고 하면 좌표 찍어가지고 거기 막 몰려가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어떤 되게 한국 싫어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찍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감정이 지금 좋지 않다, 일본에서도.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동안은 수출 간소화 이거에 맞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뭐 수출 수입 이런 걸 해왔는데, 이게 빠지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건 사실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갈수록 우리 기업 또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거 좀 어차피 정치 문제고 역사 문제인데 우리 좀 정치적으로 외교로 좀 잘 풀어보자.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정부가 여러 번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어떻게 했어? 이 대화를 거절을 했죠. 그것도 굉장히 싸가지 없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죠, 24일에 WTO에 이 문제가 올라왔습니다. WTO가 뭐냐? 월드 트레이드 오르가니제이션.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기억 속엔 이것도 있어. 분명히 있어. GATT, GATT. 이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승전국들끼리 야, 우리 이제 자유무역 하자. 서로 관세도 조금만 매기고 뭐 무역 규제도 하지 말자. GATT 체제가 이제 생겼는데 거기에서 선진국들이 거기서 장난을 친 거예요. 자기들 편한 대로 한 거야. 그래가지고 좀 더 강력한 이 국제 조약이 있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출범한 게 WTO입니다. WTO는 뭘 하고 있냐면 관세를 인하하고 무역 제한을 없애고 자유무역을 수호하자, 이런 건데, 여기에 일본이 굉장히 그동안 이익을 많이 봤죠. 그동안 수출 수입으로 많이 이익을 봤잖아.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역 규제를 했으니 여기에서 우리나라랑 일본이 같이 한번 이걸 따져봅시다. 다른 나라들도 한번 있는 자리에서 따져보자라고 하는 게 WTO 위원회예요. 그래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냐? 일본이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WTO의 규정을 위반했다. 그래서 우리 측 대표가 김승호 실장, 여러분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이분이 가가지고 일본 정부의 저 조치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산업 생산까지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딱히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 말을 계속 반복만 했다고 해요. 국내 안보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규정 위반과 상관없다. 군사 적용 가능한 품목의 부적절한 사례 때문에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김성훈 시장에 따르면은 이번 WTO 이사회에 이제 다른 나라 다 앉혀놓고 얘기했는데 국제 여론전에서 일본은 실패했다. 우리가 선전을 잘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일본이 취한 조치가 워낙 황당무계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통상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들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어이없는 조치다라고 했어요. 근데 일본은 그냥 일단 밀어붙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나라가 있었으면 옆에서 천조국 행님들 어디 갔어? 여기구나. 천조국 행님들이 한마디라도 좀 해줬으면은 야 일본 듣고 보니까 니네가 좀 오버하는 것 같은데 야 니네 그러지 마. 좀 적당히 해. 적당히 화해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은 좀 말 잘 듣잖아. 좀 화해가 될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번 이사회에서는 제3국들이 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인 태국 대사가 양국 간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 이런 하나만한 말을 한 것이 전부였어요. 지금 워낙 지금 양국 대립이 첨예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함부로 말할 수 없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외국 특히 뭐 미국의 언론이 뭐라고 했냐면 뉴욕타임즈가 이런 얘기했어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세계 무역 원칙의 도전적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세계 무역 원칙이 뭡니까? 자유무역 아니야, 자유무역. 보호무역 말고 자유무역. 자기들 그래서 G20도 하자며. 그래서 했잖아. 제가 좀 흥분했군요. 죄송합니다. 화가 나서. 근데 여기에 도전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안 좋다는 얘기예요. 세계 무역 질서에 도전하냐? 이런 얘기고,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이 중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호하는 약자 괴롭히기 전략을 모방한 거다라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무역 약자에 대해서 막 때려버리고 막 이런 거. 이거를 일본이 따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글로벌 무역 질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박수갈채를 받아왔던 지도자가 위선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요? 이번에는 뭐 이사회에 가지고 뭘 얻어내겠다 뭐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그러니까 165개 나라 사람 다 와 있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거 보소, 일본 하는 거 보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일러 바치는 모두에게 그래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그런 게 일단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결과는 뭐 소기 성과를 이뤘다라고 그래서 보는 거죠. 그런데 31일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 일본 사태 악화를 피하기 위해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한국, 일본 그만 싸워! 했지만 일본이 2일 우리를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백색 국가에서 빼겠다고 결정했죠. 참.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도 일반 이사회에서 얘기 나온 걸 토대로 일본을 WTO에 제소를 해야겠습니다. 근데 이 조치 나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 2년이 걸려요.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이 이걸 다 생각을 하고 어차피 WTO 걸어봤자 2년 동안 끌려다녀야 되고 하니까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렇게 만들고 정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걸 얻어가고 한국 경제 따라갈 수 있는 걸 우리가 그동안 따라가고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큰 그림 그린 거 아니냐 알고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2년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한국 기업, 한국 경제는 어느 정도 타격을 받겠죠? 일본은 또 그동안 가만히 있겠어요? 일본이 또 로비력으로 또 이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로비하러 다닐 것이고 우리나라보다 힘이 세다 일본이 이래저래 그거는 좋아 힘이 센 건 인정하고 가자 이거야 힘이 센 인정하고 가는데 국내에서 불량배한테 괜히 맞으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때려 얘 돈 그냥 주네? 그럼 다음에 또 삥 또 뜯어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다른 거는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김성훈 실장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 싸움이 길어질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일본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고 뉴스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각자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따라하기 힘들었던 뉴스들 따라잡을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 괜찮다, 재밌었다, 들을만 하다 싶으시면은 밑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